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오늘 지적의 가장 순간 히스테리 환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갱이, 군더더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급적 수행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알갱이 하나는 그 이전에 무더기가 있었다는 것을 소급적으로 지시한다. 이것이 소급적 수행성입니다. 나의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를 전복시키는 반명제가 사후적으로 드러날 때 그 반명제를 통해서 나의 명제를 소급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죠. 이게 소급적 수행성입니다. 과거에 소급해서 뭔가 결과를 바꾸는 것이죠. 예. 자, 우리 PPT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겔의 개념의 총체성은 이게 소위 말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의 총체성, 개념의 전체성, 개념의 확실성, 이런 게 이제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전부가 아님을 숨기고 있다. 예. 즉 이물처럼 작동하는 모래알 하나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락강의 예견된 확실성, 우연과 상관없이 상정된 확실성, 절대적 필연성, 개념의 총체성, 어떤 확실성, 필연성, 총체성, 전체성 이런 걸 전복시키는 것이죠. 이미 앞에 한 무더기의 모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사후에 확인할 수밖에 없다. 주어진 순간에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이미 적어도 알갱이 하나 전에 무더기였음을 확인할 뿐이다. 이 확인하는 것을 소급적 수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적 한정들은 이 상징적 한정들이라는 게 명제예요. 무더기죠. 우연과 상관없이 상정된 확실성, 절대적 필연성, 개념의 총체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 한정들입니다. 이것은 실증적 고유성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간극이 있는 것이죠. 상징적 한정은 내가 나에 대해서 한정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라는 실증적 고유성과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그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이 이미 전에 주어졌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다. 그 간격이 있다는 거, 간격이 있다는 거, 이거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소급적 수행성이 되는 것이죠. 이 군더더기에 지나친 알갱이가 현실 안에서 기표의 기능을 구현한다. 다시 말해서 이 지나친 알갱이, 요 군더더기에 지나친 알갱이가 바로 전체의 개념의 총체성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지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대. 마치 락강에게서 상징계가 한가운데 결혈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듯이 군더더기라는 지나친 알갱이 하나를 중심으로 나의 전체성이 구조화된다 이거죠. 나의 무더기가 형성된다 이거죠. 즉 그것은 다른 모든 알갱이들에 대해 주체를 표성한다고 말해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락강이 얘기했죠? 후아슈텔룽스 레프레젠탄지, 표상의 대표자다. 이렇게 주체를 표상하는 모든 표상들에 대한 대표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피할 수 없는 이 군더더기의 역설. 옛날에 영화 중에 뭐가 있었죠? 지하에서 숨어 살면서 그 주인의, 그 거대한 주인의 집에서 음식을 도둑질해 먹던 그거 있죠?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그 상황. 그 의리의리한 대저택의 지하에 숨어 살던 거지가 바로 군더더기예요. 그 군더더기가 바로 부자의 그 거대한 저택과 그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기표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 기생충을 없애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인이
당하죠. 피할 수 없는 이 군더더기 역설, 필수적인 과잉의 역설은 상징적 질서의 근본적 특성을 보여준다.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잉여를 제거하면 우리는 군더더기 요소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파악하리 한 것, 즉 개념적 총체성을 갖다가 다시 말해 그 자체 안에 현실을 잃게 된다. 개념적 총체성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잉여는 상징계를 지탱한다. 잉여를 제거하면 상징계 자체를 잃게 돼요. 부처님의 얼굴에서 이 미간의 그 점 하나를 떼면은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부처님 그 형상을 잘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미간의 점 하나를 없애버리면 그건 부처가 아닌 거예요. 이론이란 지식의 과정이 이미 주어진 것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이며 발견의 모델을 따라 파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비난하려 하는 것이 헤겔의 비판이다. 이론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지식의 어떤 영역으로 침투하는 거, 이미 발견된 어떤 지식의 모델을 따라 파악하는 거, 이게 이론이다. 그러니까 그 숨겨진 지식을 발견하고 찾는 거, 이게 이론이다라는 생각을 비판하는 것이 헤겔의 비판이에요. 이미 있는 것에 대한 발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식의 과정이라는 건. 헤겔에게 있어서 지식의 과정이라는 건 철저하게 반명제를 전제로 하는 변증법적 과정이죠. 이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 과정의 구성자로서의 특성을 놓치는 것이다. 그 대상에 대한 지식 과정의 구성자로서의 특성, 요게 반명제입니다. 요게 군더더기예요. 지식 과정의 구성자로서의 특성, 요게 군더더기, 알갱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잉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 자체가 그 대상을 수정하고 지식 행위를 통해 대상에게 지식의 대상으로 갖는 형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형성된 어떤 한 무더기가 있고 지식의 무더기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는 게 이론이다. 지식의 과정이란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지식 자체가 그 대상을 수정한다. 지식의 무더기가 달라지면 대상도 달라지고 지식 행위를 통해 대상에게 지식의 대상으로 갖는 형식을 제공하는 방식. 지식의 대상으로 갖는 형식. 요게 반명제거든요. 요게 알갱이에요. 요거를 제공하는 방식을 알지 못한다. 지식의 대상으로 갖는 형식을 제공하는 방식. 요 지식의 대상으로 갖는 형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게 바로 반명제를 배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반명제를 외제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오성의 역할이에요. 오성의 역할. 칸트에게 있어서 우리는 주체와 실질 사이의 대립의 틀 안에 머문다. 주체는 경험 가능한 형식들의 초월적 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은 초월적 물자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이의 대립의 틀 안에 머문다.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은 주체라는 존재와 이건 경험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론의 세계, 상징의 세계예요. 초월적 망이라고 했지만 이 초월적 망이라는 건 상징적 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경험 가능한 형식들의 상징적 망이다. 그것과 그 상징적 망을 뛰어넘는 초월적 물 자체 사이의 대립의 틀 안에 머문다 이거죠. 칸트에게 있어서. 반면에 헤겔은 실질을 주체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 물 자체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게 바로 다스팅이거든요. 이게 물 자체. 이거 락강 용어로 말하면 이게 사물이에요. 이게 대상이거든요. 이 실질이라는 게 이게 대상이에요. 요게. 락강 용어로 이게 대상, 다스팅이에요. 이거를 주체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헤겔은 철저하게 내재화의 철학자라고 그랬죠. 이 초월적 실질을, 물 자체를 주체로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실질의 내재화예요. 주관적 지식 행위는 그것의 실질적 대상 안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 주관적인 지식 행위, 다시 말하면 변증법적인 행위는 바로 실질이라는 이 대상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길은 진리 자체에 속해 있다. 달리 말하면 진리는 진리를 향한 길 속에 있다. 진리를 향한 길은 진리 자체이고 진리는 진리를 향한 길 자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예. 실질이라는 이 대상 안에 이미 지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지점은 지식과정의 수행적 특성이다. 즉 주체가 숨겨진 본질을 향해 겉모습의 장막 뒤로 침투할 때, 본질을 찾으려고 겉모습의 장막 뒤로 침투할 때 그는 항상 거기 있던 것을 발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장막 뒤로 나가면서 그가 발견한 것을 그 자신이 그것에 두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제논의 입장에서는 겉모습의 장막 뒤로, 운동이라는 겉모습, 거칠의 장막 뒤로 숨겨진 본질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본질을 향해서 운동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헤겔의 입장에서는 뭐죠? 거기에 있다고 여겨진 그 장막 뒤에, 겉모습의 장막 뒤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가 그곳에 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거기서 어떤 타 존재에 의해서 거기에 두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의 반명제를 발견했다 이 얘기죠. 자기의 반명제, 자기의 군더더기, 자기의 무더기에서의 알갱이 하나, 그것이 바로 자기가 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실제를 억압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실제를 억압하고 살아왔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를 억압해 놨더니 그것을 내가 다른 어떤 곳에서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실제를 직면하고 대면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당면하게 되는 과제죠. 이게 자신이 그곳에 뒀다는 것은 내가 억압해 뒀던 거, 내가 회피했던 거, 내가 보지 않으려고 외면해 뒀던 거, 그것을 갖다가 어느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 헤겔 변증법적 과정의 결정적 전복은 이미 주어진 상황의 확인이다. 이 전복은 이미 그렇다는 확인으로 축소된다.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이미 실현되어 있다.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은 명제, 반명제, 종합인데 이 종합이 바로 명제예요. 명제. 그러니까 명제 A, 그 다음 반명제, 그 다음 명제 B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상황의 확인이다. 이게 바로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이미 내 안에 있는 알갱이 하나가 이미 나라는 걸 확인하는 이 과정이에요. 내 안에 내가 나를 무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어떤 전체성, 확실성, 어떤 종합성을 가진, 총체성을 가진 어떤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나에게 어떤 이 미끄러짐이 있구나. 군더더기가 있구나. 나에게 어떤 기생충이 있었구나. 나에게 어떤 괴물이 있었구나. 나에게 어떤 이 죄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나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고. 분열에서 변증법적 종합으로의 이행은 대립자들의 어떤 종합화가 아니에요. A와 B를 종합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을 지으면서 대립자들을 화해시키는 생산적 행위가 전혀 아니다. 분열을 지으면서 너 공통점, 나 공통점에서 어떤 화해적인 어떤 생산적인 C로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분열은 결코 실존하지 않았다는 소업적 확인으로 축소된다. 분열은 없었다. 내 안에 격차가 있었을 뿐이다. 내 안에 간극이 있었을 뿐이다. 내 안에 꼴보기 싫은 군더더기 하나가 있었을 뿐이지 내가 분열되어 있었던 게 아니다. 오히려 분열 자체는 서로 대립하는 극점들을 합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분열 너머에서 찾던 종합은 이미 분열 자체에 의해 실현된다.
분열 너머에 있던 종합은 분열 자체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이 바로 이 주체가 자신의 명제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반명제, 즉 군더더기, 알갱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제시킬 때, 즉 외제화시킬 때 이미 종합은 실현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체로 das neue Subjekt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신현상학에서 불행한 의식은 어떻게 분열의 지향을 성취하는가? 초월적 절대자에게 도달하여 자신의 뜨거운 갈망을 만족시키는 데 성공하고 절대자와 융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가 아니다. 분열의 지향은 불행한 의식이 이미 그 자체로 매개체, 매개장, 상반된 두 계기의 단일성이라는 간단한 확인으로 구성된다. 분열의 지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달성되느냐. 그러니까 분열의 지향이라는 것은 분열의 해결이거든요. 내 주체 안에 분열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될 때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내 안에 상반된 두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일한 것이다 라는 간단한 확인으로 분열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주 남에게 잘하고 선심이 있고 아주 이 사람들 보기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칭찬받고 살았는데 언제 보니까 내 아주 이기적인 면, 내 아주 수전너 같은 면이 드러난 거예요. 상반된 두 계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찌끄럽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알갱이라는 거, 그게 바로 나 자체라는 거. 그게 나라는 거. 아, 내가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속성이 난 줄 알았는데, 아, 이 위선되고 거짓되고 이 사기성이 충만한 이런 면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으로 두 상반된 계기가 단일해지는 거예요. 단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계기들은 절대자 안이 아니라 의식 안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확인이 있어야 돼요. 확인이 있어야 돼요. 즉 불행한 의식이 분열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식이 그 자체로 그 자신과 절대자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계기들의 단일성임을 증명한다. 내 안에 A라는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B라는 군더더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B라는 군더더기 하나. 요 대립되는 두 계기들이 단일한 거야. 그게 바로 나였어. 이것도 나지만 요거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환상 속에, 상상계 속에 나고, 사실은 이게 이 군더더기, 이게 진짜 나야 라고 확인할 때, 불행한 의식이라는 거는 그 분열의 고통을 감당한다는 뜻에서 불행한 의식이에요. 지금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뜻에서 불행한 의식이죠. 이것이 분열의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느냐? 바로 그 자신과 절대자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계기들이 단일합니다. 군더더기, 그것이 바로 우연이에요. 그 우연에 이 우연을 갖다가 내가 외면하고 있을 때, 억압하고 있을 때는 나는 필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 우연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 나는 진정한 필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필연이 바로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과 절대자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계기가 단일하다는 것은 종합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합이 바로 필연성으로서의 주체란 말이죠. 필연성으로서의 주체. 그걸 여기서 절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 이것이
명제라면 거기에 하나의 알갱이, 즉 군더더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절대자예요. 선을 추구하는 어떤 것. 예. 나에게도 선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과 나에게 있는 이 선, 이게 절대자거든요. 이 두 계기를 유니파이 시키는 그런 그 의식의 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선이라고 보았을 때 나에게 악이 있는 거, 이것도 두 계기의 단일성이 되고, 나에게 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좋은 면이 있어요. 이 두 계기가 결합되는 것도, 결합된다기보다는 단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역시 단일성이에요. 주체죠. 변증법적 과정, 한편에는 미리 주어진 직자로의 접근처럼 파악돼서는 안 되는 수행적 특성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분열을 결코 실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극복하고 장애물을 실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겨내는 진술적 특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변증법을 거쳐서 종합으로 갔을 때의 얘기죠. 예. 이 수행적 특성이라는 것은 미리 주어진 직자로의 접근처럼 파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내 속성은 바로 무덕이야. 내 한정은 무덕이야. 그렇게 한정해서는 안 되는 수행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군더더기, 그 알갱이의 그 수행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에는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분열을 결코 실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극복하고 장애물을 실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겨내는 진술적 특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종합의 진술이에요. 여기에 해겔 변증법이 기표의 논리의 다름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이 두 특성들의 역설적 단일성 안에서 이 수행적 특성과 진술적 특성, 이 역설적 단일성 안에서 소급적 수행성의 역설 안에서 기표의 개념이 정의된다. 그 기표의 개념이 이 소급적 수행성의 역설 안에서 진정한 포아슈텔링스 레프레젠탄지, 나를 대표하는 기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표의 개념이 자꾸 변증법적 발전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해겔의 변증법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변증법적 과정이죠. 소급적 수행성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표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소급적 수행성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기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표의 개념이 되는 거죠. 무더기의 확인은 구조의 필연성에 의해 사후에 도착된다. 이게 수행성이라고 그랬죠. 무더기를 확인하는 것. 이거는 구조의 필연성에 의해 사후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급적 수행성이라고 그랬어요. 알갱이 하나의 소급적 수행성. 적어도 알갱이 하나는 너무 늦게 온다. 사후에 오는 거예요. 이 확인은 우리가 자신 앞에 갖고 있는 것이 이미 알갱이 하나 전에 무더기일 것이라는 것을 내포한다. 이게 이제 소급적 수행성이죠. 이것이 문제 사물, 문제 사물, 무더기를 소급적으로 이미 그것이었던 것으로 만드는 기표의 수행성의 시간적 그물론이다. 적어도 알갱이 하나, 이것이 문제의 사물, 문제의 사물이라는 건 이제 그 무더기죠. 여기서 사물이라는 건 다스팅으로서의 사물이 아니에요. 문제의 사물을 소급적으로 이미 그것이었던 것으로 만드는 기표의 수행성의 시간적 그물론이다. 뭐가? 이 알갱이 하나가 바로 기표의 수행성의 시간적 그물론이다. 시간적 그물론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로 도약하는 것이죠. 사후적으로 과거로 도약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표의 수행성이에요. 기표의 수행성의 시간적 그물론이라는 것. 오늘 소급적 수행성 알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진술 있죠. 그 한정, 상징적 한정. 그것에는 반드시 군더더기가 있다는 것. 그 군더더기가 바로 그 알갱이 하나가 바로 해겔의 변증법을 돌리는 근거다. 해겔의 변증법이 돌아갈 때 그 군더더기는
그 앞에 무더기를 갖다가 확인하고 전복시킨다. 그러면서 아,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에 불과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종합으로 간다. 그리고 그 종합에서 하나의 기표의 개념이 정의된다. 나라는 주체의 기표의 개념이 정의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이 상징적 한정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갱이를 통해서 또 다른 기표의 개념을 정의하는 거예요. 주체에 대해서. 그럼 이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상징적 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이. 그래서 여기서 미끄러지는 알갱이가 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참조해서 또 새로운 기표의 개념을 한정하는 것이죠. 기표의 개념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겔 변증법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이 책 전체가 바로 해겔의 변증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반명제라는 거, 이 알갱이라는 거. 이제 앞으로 이 알갱이, 이 반명제가 무수하게 이제 이 책에서 반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지적의 논리는 매우 명쾌하고 단일합니다. 락강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오늘 지적의 소급적 수행성이라는 주제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